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증시는 모처럼 빨간불로 뒤덮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이틀간 2조 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리는데요. 한시경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가 나왔지만 환율도 1,32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확인해야 할 종목들 무엇이 있을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 메타와 아마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각각 14% 그리고 7%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카오의 오랜만에 훈풍이 부는데요. 지난해 참 힘들었던 네카오였던 만큼 지금의 가격대가 참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가권역으로 좀 빠져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네이버가 조금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만 원대, 20만 원대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했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단기간에 20% 이상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또다시 어제 또 우리가 20만 원 선까지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지지력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상에서 월봉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에서 2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권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미국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꾸준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바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네이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생성의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번에 또 강조를 했던 것도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확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캐시카우 시장, 이런 부분 자체를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네이버에 대한 전망은 저는 밝다고 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보면서 AI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 대중의 투자로 봤을 때는 현재 네이버라는 것이 결국 AI에 대한 생성의 AI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 가격대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에 속해 있다고 보고,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에 대한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상처럼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인적 쇄신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빠졌던 곳이 이제 생성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생성의 AI에 대해서 안 좋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성의 AI에 대한 반등도 오늘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카오 참 좋지만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나 자동차입니다. 어제 봤던 종목들이 오늘 정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급 실적의 저 PBR주 또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호재가 더해지면서 자동차 대형주 그리고 부품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또 현대차는 3월을 넘기면 분기 배당, 벚꽃 배당이라고 하잖아요. 또 벚꽃 배당도 받을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데요. 자동차주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기아차를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눈 감고 사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눈이 달려있냐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사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만큼 뭔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저 PBR과도 또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PBR 밴드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1배 밑이다라는 부분만 부각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일본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가 ROE, 바로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이제 이 기아와 현대차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위아에 대한 움직임도 대단히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주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서현이와 뭐 SL 그리고 화신 그리고 대원광업, PHA 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한 번씩 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각자 지금 현재 인도 법인과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는 사양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제도 우리가 이런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서 SL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에 대한 상승폭은 만족스러운 상승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동차 부품주를 선택하실 때는 인도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전장 부품,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는지 여부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오랜만에 주목받는 HBM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양 수주 공시가 나왔던 DIT 또 오늘 수주 공시가 된 한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 반도체는 특히 수급도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긍정적인데요. 어떻게 HBM 쪽 지금 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결국 미국발 이슈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봤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발 투자에 대한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것이 또 2차 전지에 남아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가 사실 이제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지원금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저는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HBM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DIT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T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HBM 공정에 포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강합니다. 결국 이제 HBM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이 추세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공정에서 가장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 PSK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크할 종목 세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고 오실 관련주는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반등 시도가 다시 나올 거다 보시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발 투자 이슈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숨겨진 이슈 안에서 이제 미국발 투자가 올해 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쪽이 바로 또 2차 전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또 다들 안 좋게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이때 또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리겠는데 양극재는 결국 리튬 다하기 이제 전구체로 우리 양극재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도 이 양극재에 대한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뛰어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를 혼입,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제 전국 공정이라고 하는데 전국 공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까지 꼭 기억을 하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PBR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일부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튬 가격을 보시면 2018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서 작년 대비 지금 현재 79.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확장된다고 보는 바 그런 과정들 안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과잉되는 공급 자체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소비 수요가 이겨낼 것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자원의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기대해 보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최종호 회장이 이제 임기가 곧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음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49만 3천 원, 손절가는 41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